등기부에 등기된 채권하고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지 않지만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이 있다면, 여기에 보면 기업은행이라든가 또 MK새마을금고 또 이 정수민근저당, 이런 것들은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지만 이렇게 박수진 임차인, 또 김철수 임차인, 안영철 임차인, 우선민 임차인, 이런 임차인들은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지 않지만 소액 임차인에서 최우선 변제금과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등기부에 등기된 채권하고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다가구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 간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런 부분을 할 때는 이렇게 채권 상호간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게 특별 우선 채권이죠. 특별 우선 채권. 이 특별 우선 채권은 경매나 공매가 들어갔을 때에 경매 집행비용, 경매 비용, 이 영순위로 배당되고 나가지고 이거 매각되면서 경매 비용을 뺀 금액, 그러니까 실제 경매 비용을 뺀 게 실제 배당할 금액이죠. 할 금액에서 1순위로 배당하는 것이 필요비 유익비 상환, 필요비 유익비. 이러한 필요비 유익비 같은 경우는 주택이나 또는 상가나 이런 것들이 경매가 되면 거기에 있는 임차인이라든가 전세권자라든가 유치권자 등 또는 제3취득자가 주택 소유자를 대신해서 수선비로 지급한 거죠. 그래 대부분 이런 경우는 뭐가 있느냐면은 이제 그 보일러 수선비라든가 계량기, 전기 시설비 교체 또는 이제 그 보일러 배관 교체, 이런 것들이 여기 해당이. 이런 경우는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하면 1순위로 배당받고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낙찰자가 인수하는 유치권이죠. 유치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하면 1순위로 배당받고 경매 절차 밖에서는 낙찰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2순위로는 최우선 변제금. 이러한 최우선 변제는 세 가지가 있죠. 주택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하고 상가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 세 번째는 근로자 임금 최우선 변제가 있겠죠. 이 주택이나 상가는 최우선 변제는 주택가액의 2분의 1, 상가 건물가의 2분의 1. 근로자의 최우선 변제는 최종 3년치 퇴직금, 최종 3개월치의 월급을 말하는 거죠. 3순위를 배당하는 것이 당해세가 있는데, 당해세도 두 가지가 있죠. 국세 당해세가 있고 지방세 당해세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이 당해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런 세금 같은 게, 특히 세금 같은 경우는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지 않지만 배당 요구 종기까지 교부 청구하면, 우리가 배당 요구라는 거는 조세나 공과금은 배당 요구라고 표현하지 않고 교부 청구라고 하거든요. 또 그러나 이제 근저당과 같이 또 담보가등기 같은 경우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 하고, 임차인이라든가 집행권하고 배당 요구하는 걸 배당 요구, 그래서 배당 요구라든가 채권계산서를 넣었다든가 교부 청구를 했다면 다 배당 요구의 효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당해세 같은 경우 또는 일반 세금은 이제 우리가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지 않지만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경매 절차에 참여하느냐? 무조건 이제 그 국세 같은 경우는 그 채무자의 주소지에 관한 세무서에 반드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매 집행 절차에서. 또 시군구 지자체에도 반드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무조건 통지하도록 되기 때문에 등기부에 등기되어 있지 않지만 경매 절차에서 알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교부 청구하게
함으로 인해서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당해세가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는 경매 절차 이해관계인 아니면 알 수가 없어요. 입찰자 같은 경우는 알기 어렵죠. 개인정보에 해당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국세 같은 경우 우리가 등기부를 보면 이제 상속등기라든가 증여 등기가 돼 있다. 이런 경우는 상속세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국세는 세 가지가 있는데 상속, 증여, 그리고 종부세가 있는데, 그래서 등기부 보면은 상속 등기가 돼 있지 않고는 상속세가 발생할 수 없겠죠. 증여 등기가 돼야 증여세가 발생해. 등기부 보면 상속세, 증여세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종부세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시세가 한 20억 정도가 가지 않으면은 종부세가 발생할 수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면 공시지가의 100분의 60이 해당되는 게, 그것도 12억까지는 또 그 기본 공제를 받게 되다 보니까. 근데 뭐 다주택자라든가 부동산이 여러 개 있을 때 합산가세 되는 종부세 같은 경우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만 종부세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겠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국세, 당해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등기부를 보면 파악할 수 있다. 그 지방세, 당해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대부분이죠. 그 재산세야 뭐 있어봐야 그렇게 뭐 큰 금액이 아니니까 어쨌든 이런 당해세가 있을 수 있다. 당해세가. 자, 이렇게 그럼 이 부동산에서 배당할 때 이렇게 여기에 등기부에 등기된 채권자하고 임차인 등의 우선순위에서 이거보다 먼저 배당받는 것이 이렇게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통해서 10순위까지 배당을 하게 되는데, 배당을 해보자. 이 배당 금액이 4억 5천만 원이단 말이야. 매각대금 4억 5천만 원에서 경매비용 600을 빼니까 실제 배당할 금액이 이제 4억 4,400이다. 그럼 1순위로 우리가 여기서 필요비 이익비가 있는지를 봤더니 대부분이 필요비 이익비는 경매 절차에서 거의 없죠. 여기도 보니까 없어. 그러면 패스가 되죠. 패스가 돼. 그러면 최우선 면제를 보니까 주택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상가임차인 최우선 면제, 근로자임금 최우선 면제. 이건 주택이니까 상가임차인이 최우선 면제는 없고, 여기에 이게 개인 재산이다 보니까 근로자 임금 최우선 면제도 거의 없죠. 그럼 주택임차인이 최우선 면제밖에 없다. 그러면 주택임차인이 최우선 면제를 보니까 어떻게 따지냐? 이렇게 배당 시점으로 최우선 면제를 계산하니까, 배당 시점이면 2021년 5월 11일부터 11일에서 2023년 2월 20일 구간에는 1억 5천 이하일 때, 1억 5천만 원 이하일 때 얼마냐면은 5천만 원까지 배당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원칙은 이렇게 배당 시점으로 원칙은 계산해. 배당 시점으로. 그러나 우리가 저당권부 채권이 있다면 저당권부 채권이 설정 당시에 예측할 수 있던 소액보증금에 해당이 돼야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죠. 이 저당권부 채권 우선해서 받기 때문에 원칙은 이렇지만 외적으로 저당권부 채권을 가지고 하나하나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원칙은 1억 5천 이하이면 5천만 원 받을 수가 있지만, 이렇게 저당권부 채권이 있다 보니까 기업은행을 기준으로 해보니까 어떻게 되냐? 2001년 9월 15일부터 2008년 8월 20일 사이에 설정된 기업은행 근저당 같은 경우는 4천만 원 이하일 때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게 서울시니까 서울시가 4천만 원 이하일 때 1,600만 원이죠. 4천만 원 이하인 임차인이 있는가 봤더니 박수진, 김철수, 안영철 다 초과되죠. 6,500, 6,000. 근데 보니까 우성면이가 있다. 4천. 그럼 이렇게 1순위로 우리가 1순위로 우선명 최우선 변제금 1,600만 원. 이거를 1차적 최우선 변제금 이렇게 1번 이렇게 하면 되죠. 1차적 최우선 변제금 해가지고 1,600이 되고, 그 다음에 더 이상은, 그 다음에는
기업은행보다 근저당보다 손하는 게 당해세예요, 당해세. 그러니까 당해세 있는가를 찾아보니까 당해세도 여기 없어요. 당해세도 없어요. 실전에서는 당해세가 없을 수는 없지만 여기 찾으니까 당해세가 없죠. 그럼 당해세가 없으니까 이것도 패스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누구냐면은 기업은행. 이제 4,80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3순위에서는 기업은행이 이렇게 배당을 다 받고 나면은 이제 기업은행 근저당권은 소멸된 거나 마찬가지. 그 다음 이제 저당권분 채권을 따져요. 이 저당권은 근저당, 담보가등기, 전세권 등기, 확정일자, 등기대임차권. 이 확정일자를 따지다 보니까 요거는 2008년 8월 20일 때 2010년 7월 25일 사이거든요. 그러면 6천만 원 이하일 때 2천이란 말이에요. 그럼 6천만 원 이하 인사를 따져보니까 이 사람은 6,500이 초과되죠? 6천. 요 김철수가 2천만 원 배당을 받고, 두 번째는 우선명의가 있죠? 우선명 같은 경우는 4천만 원인데 이미 1,600을 받았으니까 400만 원을 더 추가된 거죠. 그래서 2차적 최우선 변제금이죠. 이렇게 계산하죠. 그리고 4순위에서는 박수진 확정일자로 해가지고 얼마냐면 6,500만 원이 되는 거죠. 이게 지워지죠, 배당했으니까. 그 다음에 5순위에서는 어떻게 되냐. 5순위에서는 요 MK 새마을금고랑 김철수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소액임차를 결정하는데, 이거는 2010년 7월 26일부터 2013년 12월 30일 사이에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택가액 2분의 1 범위에서 최우수비 7,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이 2,500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김철수가 1번 김철수 같은 경우는 이미 3순위로 2천을 받았으니까 500만 원 더 받고, 두 번째 요 안영철이는 한 번도 안 받았죠. 안영철이 2,500. 세 번째는 우선명의가 요 1,600, 400 해니까 2,000을 받았으니까 500을 더 받으면 되죠. 이거를 3차적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6순위는 요게 MK 새마을금고의 6순위가 되고, 김철수 확정일자가 7순위가 되죠. 7순위는 최우선 변제 2,500 빼고 나니까 3,500이 되죠.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게 다 지워지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8순위에 가서는, 8순위는 안영철 그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니까 2018년 9월 25일이면 2018년 9월 25일부터 2021년 5월 10일까지는 1억 1,000이 3,700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영철이가 안영철도 3,700까지 받을 수 있는데 2,500을 받았으니까 1,200을 더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우선명도 1,200을 더 배당받고, 우선명 1,200. 이거를 4차적 최우선 변제금을 하라죠. 그리고 이 안영철 확정일자가 9순위가 되는 거죠. 9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2018년 9월 18일부터 2021년 5월 10일이니까 요 정수민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하니까 2021년 5월 10일부터 2023년 2월 20일까지 합치니까 요걸 따지면은 다 배당 시점까지 따져도 뭐 1억 5천일 때 5천이 되니까, 이제 9순위에서는
9순위에서는요, 우선명의가 5천만까지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3,700까지 받았으니까 3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30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정수민의 10순위, 우선명 확정일자가 그 11순위, 이런 식으로 배당이 된다는 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배당을 합니다.